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선 엔비디아의 GPU만 많이 팔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아예 새롭게 건설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플랫폼을 엔비디아가 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베라루빈입니다. 반도체 빅사이클의 활용 점정을 찍을 베라루빈은 데이터 센터 전체를 제어하는 차세대 CPU와 AI 연산을 담당할 차세대 GPU를 하나로 통합한 차세대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플랫폼에는 HBM4, eSSD, 초고속 네트워크까지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모든 핵심 반도체가 하나의 렉으로 구성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GPU 하나를 판매했다면 이제는 CPU와 GPU는 물론 메모리와 저장 장치, 초고속 네트워크까지 모두 연결된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통째로 판매하는 시대를 엔비디아가 연 겁니다. 그동안 데이터 센터를 더 늘리고 싶어도 쉽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전력 효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되는 베라루빈은 기존 제품보다 전력 효율은 더욱 높아지고 발열은 줄어들며 성능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결국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AI 연산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 데이터 센터를 업그레이드하고 더 많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필요한 것은 단순히 GPU만이 아닙니다. 모든 반도체의 수요가 함께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새로운 슈퍼사이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변동성이 극심한 현재 주식시장에서 이번 베라루빈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반도체 영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시장의 수급을 다 몰아받을 반도체 기업은 어디인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루는 반도체가 폭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나오고 다음 날은 또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나옵니다. 정말 현기증 나는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움직임의 중심에는 결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딱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왼쪽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도체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피크아웃 아니냐, 실적도 정점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지금은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이고 지금의 조정은 단순한 숨고르기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조정을 피크아웃이 아니라 더 큰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오른쪽 기사입니다. 올해 하반기 국내 반도체 관련 주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초대형 이벤트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입니다. 젠슨 왕은 이미 올가을부터 베라루빈을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베라루빈 하나가 시장에 퍼져 있는 피크아웃 논란을 잠재우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은 아직도 피크아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왜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베라루빈으로 인해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반도체 섹터는 어디이며 어떤 기업들이 역사적인 실적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은지 오늘 근거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 반도체 피크아웃, 과연 사실일까요? 저는 어떤 영상을 만들 때 제 생각보다 먼저 전 세계 기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왼쪽 자료를 보겠습니다. 먼저 번스타인입니다. 번스타인은 디램과 낸드 가격이 2027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고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 조정은 2028년부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강세 이후 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UBS입니다. UBS는 HBM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면서 공급 부족이 2028년 2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직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건 스탠리입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AI 서버 투자와 HBM 수요가 계속 이어지면서 2027년까지는 강한 사이클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안정될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HBM과 AI 메모리 수요가 2027년 하반기쯤 정점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 본격적인 정상화는 2028년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렌드포스입니다. 트렌드포스 역시 AI 메모리 시장은 2027년까지 강세, 일반 메모리는 그 이후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기관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 피크라고 말하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2027년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기관은 2027년까지 반도체 업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정점, 즉 피크아웃 시점도 대부분 2027년 하반기에서 2028년 상반기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8년 하반기부터는 수급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식은 항상 실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보통 실적보다 약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피크아웃을 걱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논쟁은 2027년 상반기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와야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시장이 너무 앞서 걱정하고 있는 일종의 노이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전망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AI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 두 번째, HBM 공급 계약. 그리고 마지막,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AI 팩토리 확산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수도 없앨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왜 앞으로 반도체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엔비디아의 베라루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도 결국 하나였습니다. AI 투자가 계속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계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AI 투자를 가장 크게 이끌게 될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라루빈입니다. 저는 이번 베라루빈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베라루빈이란 무엇일까요? 엔비디아가 AI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 CPU와 GPU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한 차세대 AI 플랫폼입니다. 즉, 예전처럼 단순히 GPU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먼저 베라입니다. 베라는 기존 X86 CPU를 대체하는 엔비디아 최초의 AI 전용 CPU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체를 제어하는 두뇌 역할을 하며 GPU와 초고속으로 연결되어 병목 현상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전력 효율까지 크게 높여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도 줄여줍니다. 즉,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CPU 역시 엄청나게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루빈입니다. 루빈은 현재 블랙웰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차세대 AI GPU입니다. AI 학습과 추론 성능이 더욱 향상됐고 차세대 HBM4, NVLink, 초고속 네트워크와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결국 앞으로 구축될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연산 엔진이 바로 루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또 새로운 GPU를 내놓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번 베라루빈은 제품 하나가 아니라 AI 인프라의 세대 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바뀐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저장 장치, 기판, 모든 부품이 함께 교체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섹터는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베라루빈은 단순히 새로운 AI 칩이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반도체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까? 저는 앞으로 폭등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 섹터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이것저것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세 분야만 이해하셔도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큰 흐름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CPU에 들어가는 소캠입니다. 두 번째는 CPU에 들어가는 핵심 저장 장치 ESSD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엔비디아 루빈 GPU에 탑재되는 HBM4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보시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베라루빈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확산될수록 수요가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부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분야 가운데도 시장에서 아직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기업들까지 하나씩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베라 CPU에서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되는 소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저는 앞으로 AI 시대에서 소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 엔비디아 베라 CPU부터는 기존 서버 메모리 대신 소캠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캠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소캠은 엔비디아 베라 CPU에 탑재되는 차세대 AI 서버용 메모리 모듈입니다. 기존 서버 메모리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LPDDR5X 기반의 저전력 D램 모듈이고 AI 서버 전용 CPU 메모리이며 베라 CPU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높여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전력 효율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전력 사용량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번 베라 플랫폼에서는 단순히 성능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높은 성능을 내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메모리가 소캠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을 보시면 발열 감소, 전력 효율 향상, AI 서버 최적화. 결국 AI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을 낮추면서도 성능은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메모리 하나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AI 서버의 설계 철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메모리 하나 바뀌는 게 그렇게 큰 변화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 표준에 맞춰 AI 서버도 함께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다음 자료에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왜 굳이 기존 메모리를 바꾸면서까지 소캠을 선택했을까요? 기존 서버와 베라를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먼저 왼쪽입니다. 기존 AI 서버는 DDR5 메모리를 사용했습니다. 전력 소모도 높고 발열도 높으며 데이터 처리 속도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AI 모델이 점점 커지는 지금 시대에는 기존 구조만으로는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 오른쪽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 플랫폼은 완전히 다른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소캠2를 적용하면서 저전력, 고대역폭, AI 서버에 최적화된 메모리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적혀있는 새로운 AI 서버 표준 제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문장이 이번 자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메모리 하나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AI 서버를 만들려면 이런 구조가 하나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AI 서버는 새로운 플랫폼에 맞춰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새롭게 구축되는 데이터 센터 역시 이 구조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AI 인프라가 확대될수록 소캠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는 GPU 하나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체가 세대 교체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표준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기업들은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소캠을 실제로 생산하는 기업들은 누구일까요? 그 기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결국 소캠도 반도체 같은데 반도체는 그냥 삼성전자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엔비디아 소캠 공급망 인증을 받은 메모리 기업은 단 3곳뿐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사실상 세계 메모리 3사가 소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캠도 D램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현재 D램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약 41%, SK하이닉스가 34%, 마이크론이 22% 수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럼 삼성전자가 가장 유리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점유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회사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급망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에도 들어가고 SK하이닉스에도 들어가고
마이크론에도 함께 들어가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그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바로 그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의 속캠 생산 과정에 모두 참여하는 기업이 단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업이 앞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올해 주가 10배 상승에 성공한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기업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그 기업이 어디인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대박 기업은 바로 심택입니다. 심택은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고요. 반도체용 PCB 기판뿐 아니라 메모리 모듈 기판, AI 서버용 고다층 기판, 그리고 AI 반도체 패키지 기판까지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심택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먼저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작은 칩이 바로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 CPU입니다. 그런데 이 CPU가 혼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CPU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수많은 신호를 전달하는 PCB 기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커다란 PCB 기판을 심택이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심택의 주요 고객사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십니까? 세계 메모리 시장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회사 모두와 거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엔비디아 베라 플랫폼에 들어가는 차세대 소캠 공급망에서 세계 메모리 3사를 모두 연결하는 국내 기업이 바로 심택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엔비디아 베라에 들어가는 CPU, 그리고 그 CPU를 사용하는 세계 메모리 3사까지 이 모든 연결고리 한가운데 국내 상장사인 심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심택은 이것 하나만으로 끝나는 기업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왜 심택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심택이라는 기업을 정말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심택은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세계 메모리 3사가 생산하는 소캠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거래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메모리 3사를 동시에 고객으로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택은 엔비디아의 주요 PCB 기판 공급 업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베라 CPU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성능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PCB 기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베라 플랫폼이 많이 공급될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판의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택은 PCB 경쟁사 가운데 유일하게 엔비디아향 소캠2에 채택됐고 반도체 패키지와 메모리 모듈까지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시장에서도 이런 변화를 숫자로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캠 매출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1349%라는 믿기 힘든 수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치는 앞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도 그만큼 심택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좋은 기업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릴 때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심택이 이번 베라 플랫폼 시대에서 그런 가능성을 가진 기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단타입니다. 하지만 이 단타도 감정적인 매매가 아닌 매뉴얼대로만 진행하면 단시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한데요. 제가 오늘은 그 방법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단타로 실전 매매를 했던 녹화 영상인데요. 여러분들은 단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종목 선정이 8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타를 하면서 흔히 하는 실수는 다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기 때문에 큰 폭락을 맞으면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 폭발 직전의 종목을 확률 높게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단타 승률이 무섭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시간에 이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뭘까요? 그건 바로 상승 직전 종목을 포착해주는 조건 검색식의 차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조건 검색식이 제 단타 검색식 중 하나인데요. 딱 봐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수식이 세팅이 된 게 보이시죠? 이런 차이가 종목을 고점에서 잡냐, 저점에서 잡냐로 나뉘는 것이고, 그게 결국 단타 승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건 검색식을 한 개만 쓰지 않고요. 상황에 맞게끔 여러 개를 쓰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조건 검색식에서 포착된 종목들, 당일 몇 프로로 마감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두 종목에 전부 상승 마감으로 끝났죠? 이제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 단타로 실패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타는 종목 선정이 8알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단타 검색식을 활용해서 수익이 났던 걸 한번 인증해드리면요, 이렇게 하루 만에 수익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 채널을 사랑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조건 검색식을 무료로 나눠드린다면 어떠실까요? 앞으로 주식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채널 구독자라고 인증해주시는 분들에 한해 제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이 상황별 조건 검색식을 전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 인증 방법은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설명해드리고요. 그런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혼자 하기 무서운데 전문가님이 매일 픽을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구독자 전용 종목 공유방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면 이런 식으로 장 시작부터 장 마감 때까지 당일 상승이 유력한 주도주를 제가 직접 픽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시면 내가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어떤 종목을 주도주로 픽을 하고 진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단타하기 힘든 구독자분들은 이 방에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종목 분석을 하다 보면 이건 조만간 정말 크게 가겠구나 라고 확신이 드는 종목들이 간혹 몇 개씩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들이 포착되면 실제 매매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첫 번째 인증 내역에서는 한 번에 3억 9천 정도를 들어가서 13% 상승해 수익이 5,100만 원이 나온 인증 화면이고요. 두 번째 인증 내역은 한 번에 6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서 8%대 상승이 나와주며 수익이 5,300만 원이 나온 인증 화면입니다. 제가 직접 계좌 인증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독하신 채널의 주인장이 그냥 말로만 떠드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실제 투자자산 운용사 라이센스가 있고 아직도 현업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 계좌 인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뭘 크게 해드릴 건 없지만 최소한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냥 이 모든 걸 다 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고, 채널 구독자라고 구독 인증 해주시는 분들께는 이걸 전부 무료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단타 전용 조건 검색식이 포함된 제가 직접 집필한 주식 전자책, 그리고 두 번째, 혼자 단타하기 힘든 분들을 위한 구독자 전용 급등주 포착방 무료 초대, 마지막으로 제가 시황 분석, 기업 분석, 차트 분석을 모두 끝냈을 때 이거 터지겠다 라고 대박 느낌이 나는 히든 종목 무료 공유까지, 이 모든 걸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드릴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구독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창을 열면 여기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요, 구독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채널을 구독했으면 5에 체크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혜택 받으실 분 성함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름 적기 부담스러우면 닉네임도 가능하니까요. 닉네임이라도 정확히 기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한 무료 혜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건 검색식이 포함된 전자책이나 전문가 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보방 참여나 아니면 대박 느낌 나는 종목을 공유해주는 히든 종목 받기나 원하시는 거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전부 다 받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중복 선택도 가능하니까 필요한 거 전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본인이 선택한 혜택을 어디로 받아보실지 정보 받아보실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는데 하이픈 생략하고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끝이거든요.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이 바빠 언제 이벤트 종료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전부 무료니까요. 절대 미루지 말고 바로 참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 베라 CPU를 중심으로 앞으로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분야는 시장 규모도 훨씬 크고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엔비디아 베라 CPU에 들어가는 핵심 저장 장치 ESSD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라고 하면 D램, 낸드, HBM만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AI 시대에는 저장 장치의 중요성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모델은 계속 커지고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저장하고 불러오느냐가 AI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서 ESSD 시장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반도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ESSD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ESSD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SSD는 엔비디아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차세대 기업용 저장 장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SSD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AI 모델을 저장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읽고 필요할 때 즉시 불러오는 역할까지 담당하는 말 그대로 AI 데이터 센터의 저장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AI 모델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PCIe 6.0 기반의 초고속 SSD며 AI 서버의 핵심 저장 장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AI 서버의 핵심 저장 장치라는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AI는 GPU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무리 성능 좋은 GPU가 있어도 데이터를 제때 읽어오지 못하면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결국 AI 성능은 연산 속도뿐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저장하고 불러오느냐도 함께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ESSD는 AI 데이터 센터의 저장 성능을 크게 높여주고 CPU와 GPU가 필요한 데이터를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여러분, AI 모델이 계속 커질수록 저장해야 하는 데이터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고성능 저장 장치의 중요성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앞으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수록 ESSD 시장도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AI 서버와 차세대 베라 플랫폼은 저장 장치 구조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기존 AI 서버는 PCIe 5.0 SSD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AI 모델이 점점 커지고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저장 장치 구조에도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오른쪽 엔비디아의 베라 플랫폼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PCIe 6.0 기반의 ESSD를 적용하면서 데이터 전송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AI 데이터 처리 효율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AI 서버에 최적화된 저장 장치 구조를 적용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아래에 적혀 있는 기존 SSD에서 PCIe 6.0 ESSD로 업그레이드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SSD 하나를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의 저장 장치 표준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구축되는 AI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기존 데이터 센터 역시 차세대 플랫폼에 맞춰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AI 인프라가 확대될수록 고성능 ESSD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I 시대에는 CPU만, GPU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체가 새로운 세대로 교체되는 흐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의 저장 장치가 새로운 표준으로 바뀐다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엔비디아가 차세대 베라 플랫폼에 사용할 ESSD는 어떤 기업이 공급하게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힌트는 바로 이 자료 안에 있습니다. 현재 엔터프라이즈 ESSD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5곳 정도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샌디스크,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대표 제품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대표 제품 제품명 밑에 보시면 바로 아래에 적혀 있는 PCIe 버전이 보이시죠? 잘 보시면 삼성전자는 PCIe 6.0, 마이크론도 젠6, 즉 PCIe 6.0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 키옥시아, 샌디스크는 현재 PCIe 5.0 기반 제품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베라 플랫폼은 PCIe 6.0 기반의 차세대 ESSD를 사용합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가장 앞선 규격을 양산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으로 압축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바로 시장 점유율입니다. 삼성전자 35.1%, SK하이닉스 23.1%, 마이크론 15.4%. 여러분, 최신 규격 제품도 준비되어 있고 시장 점유율까지 압도적인 기업,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베라 ESSD 공급사로 삼성전자를 점찍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엔비디아 베라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확대될수록 가장 많은 ESSD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도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오늘 ESSD 분야에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요? 좋은 회사인 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아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좋은 기업인 건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주가가 그 기업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가 아직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삼성전자는 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사업을 거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D램과 HBM, 스토리지 낸드,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최첨단 파운드리까지. 이 모든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전 세계에 몇 곳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사업들을 하나씩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바로 ESSD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 베라 플랫폼에 들어가는 PM1763 ESSD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엔비디아의 검증을 통과한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AI 서버는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절대 공급 매무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미 그 첫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제품은 액체 냉각 기반 AI 서버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고 전력 효율과 데이터 처리 성능을 크게 높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이런 고성능 저장 장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용량도 4테라, 8테라, 16테라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16테라 제품은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 모델이 계속 커질수록 고용량, 고성능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번 엔비디아 공급은 단순히 한 번의 공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품 경쟁력이 계속 입증된다면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까지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ESSD 사업이 단순히 새로운 제품 하나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는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 재평가받으며 장기적으로 정말 크게 올라갈 종목이니 무조건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차세대 플랫폼 베라 CPU를 중심으로 앞으로 큰 수혜가 기대되는 반도체 분야와 기업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속힘을 받고 그 다음 ESSD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보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GPU입니다. AI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도, 빅테크들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는 곳도 결국은 GPU입니다. 그렇다면 누빈 GPU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반도체는 무엇일까요?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HBM4입니다. 누빈 GPU의 성능을 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HBM4가 사실상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실적과 가장 큰 주가 모멘텀을 만들어낼 분야 역시 HBM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HBM4가 기존 세대와 무엇이 다르고 왜 전 세계 빅테크들이 이 메모리에 집중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루빈 GPU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HBM4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HBM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메모리 하나만 꼽으라면 망설임 없이 HBM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HBM4는 엔비디아 루빈 GPU에 들어가는 차세대 AI 메모리입니다. GPU 전용 초고대역폭 메모리라고도 불리고 기존 HBM3E보다 속도는 더 빨라지고 용량은 더 커졌으며 AI 연산 성능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GPU 바로 옆에 직접 적층되는 GPU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반도체인데요. 이 HBM4가 왜 중요하냐면 베라루빈 AI 연산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GPU의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고 AI 학습과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며 앞으로 루빈에서는 GPU 한 개에 들어가는 HBM 탑재량도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AI 성능이 계속 올라갈수록 GPU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붙는 HBM도 함께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엔비디아 GPU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HBM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HBM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음 자료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엔비디아 GPU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델명만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AI 산업 자체가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먼저 A100입니다. 이 시기에는 AI가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AI를 연구하고 데이터 센터도 아직 제한적으로 구축하던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이 H100입니다. 챗GPT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생성형 AI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했고 AI 서버 구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H200입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AI 연구가 아니라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B200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AI 인프라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로 루빈입니다. 이제는 AI를 만드는 시대를 넘어 AI를 대규모 산업으로 운영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루빈 울트라까지 출시되면서 성능은 또 한 단계 도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GPU 모델보다 훨씬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HBM 스택 변화입니다. 잘 보십시오. HBM2E는 6단, HBM3 8단, HBM3 12단, 그리고 올해 루빈부터는 HBM4 16단이 적용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성능만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GPU 한 개에 들어가는 HBM의 양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번 HBM4는 기존 HBM3보다 가격도 약 30% 더 높습니다. 즉, 세대가 바뀔수록 더 많은 HBM이 들어가고 더 높은 기술력이 필요해지고 제품 가격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AI 성능 경쟁이 계속될수록 GPU는 더 강력해질 것이고 그 옆에 붙는 HBM도 6단에서 8단, 12단, 16단처럼 계속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PU는 세대가 바뀌면서 한번 교체됩니다. 하지만 HBM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탑재량은 늘어나고 가격은 올라가고 기술 난이도도 높아집니다. 결국 이 변화는 HBM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과연 누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 자료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수요는 끊이지 않고 앞으로 시장 규모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HBM 시장, 과연 누가 이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업을 가장 눈여겨봐야 할까요? 먼저 이번에 엔비디아 루빈에 실제로 HBM4를 공급하는 점유율부터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54%, 삼성전자 28%, 마이크론 18%. 여러분, 이 숫자는 단순한 점유율이 아닙니다. AI 시대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기술력이 필요한 메모리를 누가 세계 최대 거대 기업인 엔비디아에 가장 많이 공급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항상 SK하이닉스가 1위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유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는
이것저것 사업을 벌린 기업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HBM에 투자했고,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했고,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가장 앞선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격차가 단기간에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BM은 공장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수년간의 기술 개발, 양산 경험, 그리고 고객사와의 공동 검증까지 모두 쌓여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HBM만큼은 SK 하이닉스가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자료를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그래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시장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60%에 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반도체를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따라오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실적과 주가도 함께 내려가는 것이 기존 메모리 산업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AI 시대에서는 이 공식이 점점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AI 수요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고 GPU는 계속 진화하고, 그에 따라 HBM도 더 많이, 더 비싸게, 더 높은 기술력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이 정도 성장률이라면 예전처럼 단순히 메모리는 사이클 산업이다, 이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AI 투자가 계속되는 한 HBM 시장은 반도체 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을 왜 높은지 투자 포인트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먼저 SK 하이닉스는 이번 엔비디아 베라루빈에 들어가는 HBM4의 최대 공급사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UBS도 누빈에 들어가는 HBM4 공급 비중에서 SK 하이닉스가 최대 70%에 육박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기술력이 필요한 메모리를 사실상 대부분 공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번 HBM4는 기존 HBM3보다 가격도 약 30% 높아졌습니다. 즉, 판매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품 하나를 판매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른쪽 기사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번 데라루빈에서 끝나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미 내년에 출시될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누빈 울트라에 들어가는 차세대 HBM4E 샘플까지 공급했고, 현재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올해 제품 하나를 잘 공급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매년 더 강력한 플랫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HBM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AI 시대가 계속되는 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반도체 기업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SK 하이닉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부터 시작해서 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새로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엔비디아 베라루빈을 중심으로 앞으로 주목해야 할 반도체 분야와 기업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늘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결국 큰 수익은 큰 흐름을 먼저 읽은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라면 앞으로도 AI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이번에 말씀드린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계속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요, 아직 채널 구독자 무료 이벤트에 참여를 안 하시거나 참여는 했는데 전산 오류로 아직 혜택 못 받아가신 분들, 이거 무료 이벤트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전부 무료로 드리는 혜택입니다. 단타 조건 검색 시 10종이 포함된 제가 직접 집필한 주식 전자책을 드리고요. 이거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버전이고 내용 보충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린다는 조건으로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 포함해서 그동안 제 영상에서 봤던 종목들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은데 타점 잡고 들어가기 힘든 주식 초보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 방에 전부 들어오시면 됩니다.
왜냐면 구독자 전용 장중 실시간 당일 주도주 무료 공유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전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한 달에 한 번 정도꼴로 제가 10배 상승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템베거 유력 종목, 즉 히든 종목도 숨은 재료와 내용 다 공유해드리면서 특별 공개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구독만 해주시면 이거 다 받아갈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은 전부 구독 인증만 간단히 해주시면 모든 혜택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구독 인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댓글창을 열어보면요, 제가 제일 상단에 고정 댓글을 달아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면요, 구독 인증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채널을 구독했으면 5에 체크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혜택 받으실 분 성함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이름 적기 부담스러우면 닉네임도 가능하니까요. 닉네임이라도 정확히 기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한 무료 혜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건 검색식이 포함된 전자책이나 전문가 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정보방 참여나 아니면 대박 느낌 나는 종목을 공유해주는 히든 종목 받기나 원하시는 거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전부 다 받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중복 선택도 가능하니까 필요한 거 전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본인이 선택한 혜택을 어디로 받아보실지 정보 받아보실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는데 하이픈 생략하고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끝이거든요.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이 바빠 언제 이벤트 종료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전부 무료니까요. 절대 미루지 말고 바로 참여해 주세요. 아시겠죠?